이제 그 사람하고 사이에서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이제 겪은 거지. 내가 이게 사람을 잘 못 봤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쪽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이 됐어. 내가 남편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됐거든. 우리 엄마 이름이 신순금 여사였거든. 신순금 여사가 살아있다면 해줄 얘기 해줄게. 그러면서 별거 아니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장일이 별거 아니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밖에 못 버는 맞아.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노래 나오면 춤춰야 되고 그냥 길 가는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그냥 뭐 걱정하지 말라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것들이 진짜 여기서 삶이 벌어지는 걸 느끼고 그냥 우체국에 뭐 붙이러 갔다가 우체국에서 뭔가 도와준 직원이 갑자기 나 되게 밥 먹여주고 막 자기 아들 갑자기 부르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경험들 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우유니 사막이라는 데 아시죠? 그때 갈 때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사막에 같이 숙소를 쓰게 되는데 그 남자가 밤에 사막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금 그 독일에서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독일에 있는 쇼핑몰에서 팔고 있고 자기가 독일에서 고용한 직원 한 명이 실무를 다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자기 그냥 사장으로서 세팅을 다 해놨고 관리만 하면 돼.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 사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라는 걸 처음 본 거죠. 눈으로. 그 시절에. 또 기억나는 건 그때 제가 처음에 갔던 나라가 뉴욕이었는데 뉴욕에 있을 때 제가 그 에어비앤비 했던 숙소에 저 말고 게스트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날 밤에 저한테 저랑 그 호스트 아저씨 두 명이 되게 가만히 있는데 우리 둘한테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2012년, 4년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왜 뜨며 왜 이걸 해야 되며 지금 어디 무역센터 쪽 그 밑에 어딘가에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가야 된다 자기. 그래서 같이 가자서 같이 갔어요. 근데 못 찾아서 못 갔어. 근데 가는 길 내내 오는 길 내내 이 가상화폐라는 게 뭔지 이게 왜 미래인지를 계속 설명했어. 그 사람은 나한테 계속 보여줬던 거야 미래를. 나는 그걸 이제 이해 못한 거지. 2014년이에요. 또는 또 재밌었던 건 또 남미라는 곳이 또 한국 사람 별로 없으니까 한국 여행자들끼리 좀 끈끈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 숙소에 있을 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마치 딱 유형님 저 나이대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첫 직장 퇴사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뭔가 이혼을 겪거나 진짜 인생의 풍파를 겪는 사람들이 오는 게 남미인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남미를 가려면 되게 길게 가야 되니까 이게 막 퇴사 정도는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생을 다 듣는 거지. 나는 이제 막 전역했는데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생 생각보다 좀 허무하고 직장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도구로 쓰이고 다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때 22살, 3살이니까 와 내가 네 나이 때 여기 왔으면 어땠을까. 너무 한스럽다는 거야. 선생님들을 다 만났구나 거기서. 네. 저는 그때 눈치를 좀 많이 챘어요. 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 엄청 막 사람이 많이 이제 편안해지고 정답에 대한 이런 강박이 막 없어지고 아 이거 다 허상이다. 한국에서 정답이라 하는 거 다 허상이다. 이거는 결국 각자 답을 쓰는 거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되게 작은 나라인데 그리고 한국 생각보다 좀 재미없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는 면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거죠. 사실 선택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어떻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 사업하는 것도 사실 이제 아버지께서 엄청 반대하셨고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더 반대했어요. 힘든 거 아니까. 네, 힘든 거 아니까. 그리고 아버지 기억나요. 그냥 항상 사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는 돈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다루기 어렵다고 있었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 항상 아버지는 처음에도 반대하셨고 결국에는 뭐 허락을 하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가 적당히 그만두고 공무원 하거나 대기업 가길 바라셨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사업한 지 한 3년 성과 안 나잖아요. 이 유튜버를 뭐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시니까 공무원했으면 잘 쓸 텐데 아니면 회사 갔으면 잘 쓸 텐데 이런 말 하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흔들려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리는데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버리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 아까 축복받지 못한 결혼에 대해서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거의 나랑 같은 존재라서 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주고 지지하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내 마음 컨트롤하자 뭐 김정일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훈련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으로 쫙 연결이 돼 있는데 뭐. 네. 그래서 그분도 힘드신 거고 나도 힘든 건데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똑같은 게 재밌는 거는 결국에는 결과로서 증명해냈을 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하게 될 거고 어차피 안 하면 나 죽을 때 후회할 거 명확했고 하다가 결국 하면서 성과 날 때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후원자시고 가장 많이 도와주셨고 오늘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모이는 것 같은데 그냥 결국에는 자기 영혼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 부모라는 존재가 사실 막 통제하고 내가 자식이 뭔가를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격이 없다. 죄송한데 부모라고 해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생각하신 정답은 이미 폐기버린 시대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는 대학 가는 게 엉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되게 위험한 선택이다. 옛날에야 대학이라는 게 많은 걸 좀 제공해주는 시대였지만 지금 개런티가 안 돼요. 지금 대학 간 애들이 대학으로 덕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요즘에 의대에서 요즘에 이제 의사들 난리 났잖아요. 이게 나라가 지켜준다? 뭔가 다 좋다라는 게 다 허상이라는 걸 잊지 말고 시대가 바뀌는 걸 봐야 되는데 부모가 쉽지가 않죠.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온 세계가 있고 보아오는 건 한정적인데 그리고 내 자식이 그걸 못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자기 삶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애초에 부모가 그걸 해주는 게 너무 위험하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답은 결국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차리고 찾는 건 자기가 해야 되고 많이 갈구해야 되고 또 영혼이 끌어당기는 곳으로 가서 좀 행동을 해야지 뭔가 새로운 길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특집이네. 자기는 왜 이렇게 얘기 속에서 감동이 왔어?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 자기는 아직 못돼 들어본 거야? 부모님한테? 부모가 말리는 이유도 자기 말 맞다나 딱 그거잖아. 지금보다 더 불행할까 봐. 그나마 더 걱정돼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상 앞뒤로 태어났다는 것 뿐이지 뛰어난 건 아닌 것 같거든. 불쑥불쑥 듣는 한마디로서 쟤는 나보다 더 먼저 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알아가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하는 조언이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니 내가 말려서 배우자를 만나는데 조치해서 막 자꾸 다 체크해갖고 이렇게 해서 말려. 그래서 그거를 피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부모가 자식 대신 살아주려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래. 될 수가 없잖아. 자꾸 걔가 해야 될 거가 늦춰질 뿐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안타깝지. 그런데 절대 들리지가 않거든.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걸 느끼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게 진짜 정말 진화된 형태의 의식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딱 털고 떠나는 게 막 듣기만 해도 내가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나이에도 꿈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고 우리 나이에도 꿈이 뭐냐고 나이 먹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만약에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진짜 투쟁해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안 늦었어. 네. 지금 얘기 들으면서 막 되게 많이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 왜 저걸 부러워만 하지 나는 막 그냥 그런 생각도 맞아. 들고 해. 어차피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니까 뭐 아쉬워한다기보다 지금 뭐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 시험관 하느냐고 보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이제 와서 내가 억울하고 막 시험관 하기. 네. 거기다 몇 년 하셨죠? 오랫동안 했어요? 15년 했나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제는 뭐 돈까지 막 따지면서 그 비용이 몇 억이 들었는데 그 돈이었으면 내가 뭘 해도 했을 텐데 막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저희 남편하고 둘이 얘기해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거 하자. 그래서 여보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되게 뚱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전엔 임신 준비한다고 그래 맞아. 두부도 제가 만들어 먹고 막 그랬어요. 요리도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기 싫은데 남이 만든 걸 못 믿으니까 제가 다 만들어 먹고 두부도 만들어 네, 먹거든. 두부도 만들어 먹는데 두부 간수 그걸 잘못 만들어가지고 두부 엄청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 돼? 막 그러고 콩도 우리 시댁에서 농사 지은 거 아니면 안 먹고 사는 거 다 못 믿겠는 거예요. 유기농이라고 해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 네, 그런 거 이렇게 안 좋은 걸 안 먹으려고 해서 플라스틱 그릇 샴푸도 안 쓰고 비누로 세수하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피부가 그래서 좋긴 하다. 화장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좋긴 하다. 바디 샴푸도 안 쓰고 그냥 비누로만 다 하고 뭐 영수증 같은 거 만지는 또 비스페놀 나온다. 영수증도 아예 안 만지고 마트 같은 데서는 웬만한 건 안 샀어요. 정말 시판 고추장 이런 거 다 아예 안 먹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했냐면 야 너가 지금 유난을 떠니까 애가 더 안 생기는 거야. 응?
대충 해도 애만 잘생긴다고. 너가 너무 유난 떨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말에 또 상처받고 뭐 몸에 좋은 것만 자꾸 먹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탈박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도 너가 자꾸 이렇게 유난 떠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저 막 따지면서 먹고 이건 뭐라서 먹으면 안 돼. 저건 뭐라서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임신 안 하겠다 하고서 딱 손을 딱 넣고 나서 평생 안 먹던 빵이 눈을 딱 뜨니까 이게 완전 신세계인 거. 이렇게 맛있는 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먹은 거였네?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빵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작년에는 진짜 빵을 남들 뭐 1년치 먹을 거를 막 한 일주일에 다 먹었나 봐요. 하루에 막 빵 5개, 6개를 이만큼씩 막 5만 원 넘게 사갖고 와서 혼자 다 먹고 막 휴게소 가다가 빵 생각나가지고 빵 막 휴게소 차 그냥 내려놓고 차 문 열어놓고 더우니까 그냥 막 우거우거 막 먹고도 또라이인가 봐 막 이 생각도 하고 아기가 그랬어요. 처음으로 아이스크림 맛볼 때 그때였나 보다. 네, 완전 신세계를 맛봤어요. 이렇게 맛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빵을 못 끊는다고 했구나.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빵을 왜 못 끊어? 안 먹으면 되지. 막 그랬는데 와 이게 이런 맛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먹고 그래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또 건강 관련해서 또 생각하면 아, 내가 내 몸을 너무 갑자기 또 학대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생각이 이쪽에서 자꾸 왔다 갔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말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죠. 적당히가 안 돼서 저희 남편도 저보고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하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정신적으로도 제가 되게 멘탈도 되게 약하고 울고도 잘 울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울고 상처 되게 잘 받고 그러니까 점점 더 외톨이가 돼가는 것 같고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저도 여행 혼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별 오만 가지 생각 다 드는 게 가다가 또 비행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나쁜 사람들한테 뭐 나쁜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막 망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못하고 정신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방송도 봤었거든요. 그 뭐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도움 받아도 좋을 것 같다. 어느 걸 이렇게 듣다가 거기서 최겸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또 듣고서 제가 항상 걸으면서 들었거든요. 라디오처럼. 아 유튜브에서 말했던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 그래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봤는데 약을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약도 먹다 말았고 친부모님께서도 저한테 그랬어요. 너 병원 가서 상담 좀 받아봐라. 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도 많이 싸웠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부모님이 딸한테 정신병원을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너는 좀 특별하다고 이상하다고.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얘기 들으면서 와 되게 용기도 되게 부럽고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존경스럽기도 막 들었을 하고 것 같아요. 예, 나는 못한 거로 와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막 제가- 부모님 얘기할 때도 그랬고 제가 이제 퇴사를 생각한 지 저번 달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제 기능학 병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알고 있던 상식선에서 뭔가 다 이제 배우니까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꺾이면서 얘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동안 진짜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퇴근하면 계속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쉬는 날인데 늦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누워서 막 멍 때리고 있다가 남자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 진짜 못하겠다. 나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하겠다고. 근데 제가 이제 4개월 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그만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되게 밝아요. 얘가. 그 ENFP거든요. 그래서 야 됐어 그럼 하지 마. 다 때려치고 야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놀러 가 맛있는 거 먹고 가자 했는데 제가 일어났을 때가 1시고 딱 출발했을 때가 3시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출근이야. 씨 어떡하지? 이제 그때 앞으로 일도 그러니까 딱 가자고 했을 때는 혹해가지고 가자
막 이러다가 이 현실 돌아온 거지. 씨,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야, 나 내일 출근인데 했더니 그러면은 너는 차에서 자. 내가 새벽에 너 깨워서 회사까지 무조건 내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받아보고 바닷가 거닐고 밥 먹고 또 바다 걷고 그러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 살아있는 거.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했어.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늦게 출발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늦게 출발해도 좋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남편이 옆에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줘요. 되게 그래도 초긍정적이에요. 옆에 천사들이, 딱 있네. 네, 너무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뇌가 되게 깨끗해서 여보는 좋겠다 그랬어요. 걱정 근심도 없고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아요. 그냥 청정 다 청정이. 사람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쟤를 왜 미워하냐 이러고 여보 뚱뚱해가 사람 여보 욕하고 막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내 귀에만 안 들리면 돼. 그리고 여보 보면 답답해 보여. 그러니까 난 안 답답해. 보는 지들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냐? 막 그래요. 네, 깨달음 얻으신 분이네요. 해탈했어요. 굉장히 초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면서 그런 것도 기운도 많이 받긴 봤는데 타고난 성향은 이게 안 되나 봐요.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저도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까칠해가지고 되게 날 서 있고 사람도 못 믿고 이게 의심 먼저 하고 굉장히 진짜 못 났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결혼하고서 남편 만나면서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옆에서 계속 응원해주고 저 그냥 믿고 뭐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뭘 고민해 그냥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힘이 돼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제 복인 거잖아요. 그렇지. 네. 복이지. 그제 능력인 거고. 복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행복하다 생각하고 둘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전에는 제가 진짜 아이를 진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남들 다 하는 임신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임신 못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었고 남들 다 하는 임신을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약간 패배자 같고 뭔가 모질한 사람 같고 몸에 문제가 있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나는 더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내가 뭐 검사 받은 것도 결과 같은 것도 막 인스타 같은 데다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너무 빼빼 말랐다고 너 무슨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더 먹고 막 그러는데 너 안 먹는 거 아니냐 그럼 왜 이렇게 마르냐 그래서 잘 먹어도 마르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기능의학 그런 검사 다 받은 거예요. 싹 다 받고 했는데 나 아무 이상 없고 임신하는데 문제도 없고 여성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막 그렇게까지 제가 막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뭐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것 같아. 예, 나는 문제 없고 나는 너네보다 모자라지 않다. 그냥 단지 그거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늘에서 저한테 아이를 안 준 것 같아. 너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은 부부가 될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냥 우리 둘만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아니면 위에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둘만 그냥 행복하게 그냥 즐기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지. 네. 그치? 저는 할 수 있는 노력은 진짜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5년이면은 세상에. 그리고 이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게 이제 애를 안 가졌으니까 그 시간이 낭비됐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몸을 챙긴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네. 그래서 지금 그 나이 때 누구보다 또 되게 활기차고 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나쁜 거 안 먹고. 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제 주위에 보면은 제 친구들도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리고 뭐 여기에 혹이 있어 저기에 혹이 있어 뭐 내시경 하면 뭐 용종 하나 뗐어 다 막 그렇게 하는데 난 자식들 때문에 속 썩어서 그래. 저는 용종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속 썩어서 많이 아프고. 위 이런 뜻대로 것도 안 완전 되니까. 깨끗하고 네, 그러네요 진짜 그 세월 동안 관리하느냐고.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 더 좋고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초대도 받고 너무 행복한데 그냥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서글퍼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그냥 날 것 같아. 막 와 이러고 와 되게 멋있다 또 부럽기도 좋다 하고. 부럽다 막 그냥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 얘기랑 같이 막 이게 막 이렇게 섞이니까 그냥 서운했던 것도 생각나고 막 이게 막 제 짬뽕이 막 돼가지고 그랬네요. 뭐 요상한 감정이. 나도 날 알지 못하는 막.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무슨 사건이 살다 보면 생기잖아. 그런데 옆에서 진짜 딱 그 압을 싹 빼주는 사람이 하나 딱 있으면, 왜냐 압이 팡팡팡팡 있다 옆에서 그냥 푹 압을 빼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거든. 내 옆에서 같이 압을 더 올리는 사람 있잖아.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만약 그런 사람을 못 만났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압을 좀 빼주는 사람이 돼주면,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내가 놀래는 것보다 옆에 조수석에서 깜짝깜짝 놀래면은 걔 때문에 놀래잖아. 그래서 내가 너 뒤로 가. 내가 야 너 뒤로 가. 그러면 내가 뒤로 보내지. 근데 그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부모든지 부부든지. 근데 며칠 전에도 또 자랑이네. 며칠 전에도 아들 자랑시죠? 또 자랑. 아니 남편? 잠깐 하고 끝날게. 남편 잠깐 자랑? 하고 끝나게. 오케이. 근데 왜 이런 자랑이 자랑인 줄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걸 부러워했으면 좋겠는 거야. 뭘 사주고 뭘 좋게 살고 하는 것보다도. 고정 타임테이블로 넣을게요. 미안하다. 아우 재수 에리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아주 불쾌한 일이 생긴 거야. 아주 불쾌한 일이 생겼으니까는 이제 그 사람하고 사이에서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이제 겪은 거지. 이제 그걸 겪어서 내가 이게 사람을 잘 못 봤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쪽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남편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됐거든. 옆에서 딱 비난하기 좋은 상황이야. 야, 너는 그렇게 여지껏 이 나이에 살아도 그렇게 사람을 믿냐라든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때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줬어.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고 나서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좀 뭐라고 한마디 해도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문자로 내가 고마워 항상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줘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이름이 신순금 여사였거든. 신순금 씨야. 신순금 여사가 살아있다면 해줄 얘기 해줄게. 그러면서 별거 아니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장혜리 별거 아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옆에서 아유 별거 아니요 그러는데 그때 내가 싹 압이 싹 빠지는 거야. 별거 아니지. 그래 겪을 일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옆에서 그걸 갖고 또 막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또 다 압이 커졌을 텐데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엄마 살아있을 때 나한테 듣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면 아우 야 그 별거 아니요 그냥 그랬었던 거가 너무 큰 말이었던 거야. 근데 그날 내가 너무 힘들어가 꿈에 엄마가 나타난 거야. 꿈에 엄마 꿈을 꿨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지. 딱 그날 그러는 거야. 별거 아니요. 그러는데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 일부러 웃기게 할 별거 아니요. 그러는데 그 나의 아저씨 박혜영 작가가 쓴 그 해방일지도 그분 썼고 나의 아저씨도 그분 썼잖아. 아이유 나왔던 거. 응? 아이유 나온 거. 이성균이 한 얘기 대사가 있었거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도 이제 되게 가족끼리 이렇게 끈끈하게 하는데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 야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그걸로 항상 아무 일도 아닌 거다. 아무 일도 아닌 거다. 그렇게 안심하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게 살면서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잖아. 그런데 그 역할을 내가 이렇게 받아본 사람은 이제 그런 역할을 막 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너무 그래서 그 말로 내가 별거 아니요 그러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밥을 먹는데 자기가 이제 저기 자기 간단히 뭐 이렇게 먹겠다고 해서 들고 이제 올라가면서 경진이가 그때 자기 잠깐 타이밍에 와서 밥 먹겠다고 우리 딸이 잠깐 와서 이것저것 하는데 고마워요 그러고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나도 아유 감사해요. 그랬더니 뭐가 고맙고 뭐가 감사되는 거야 이 집은 이러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빠 밥 줘서 밥 챙겨줘서 너무 고맙지 그러고. 그런데 나도 여러 가지로 왜 감사해 엄마는? 그래도 아니 저거 받아가면서 저렇게 좋아하고 올라가니까 감사하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자기도 그런 남편이 계속 있었으니까 네. 망가지지 않고 있었고. 네, 진짜 많은 힘이 됐어요. 네. 자기 남자친구 그냥 훌륭한 사람 만났다. 그래서 에리님이 아까 막 별일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남자친구도 맨날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너무 하는 일 있었다 막 이러면은 야 그거 큰일 아니야 작은 일이야 맨날 이렇게 저를 항상 대뇌원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너의 인생에서 지나면 그게 되게 작은 일이니까 오늘 화나는 거 있으면 생각하지 마 그만 생각해 맨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 그래서 그날도 내가 막 너무 심란하고 막 그러니까 그날 데리고 차로 이제 계속 그 드라이브를 해서 그 청계사를 올라갔거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가만히 듣고
그러더니 아유 선도 없고 악도 없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듣고 말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나도 거들지가 않아서 내가 편하더라고. 그러면 거들면 또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그럼 다 끝난 거네. 다 끝난 거네. 그러면서 에이 선도 없고 악도 없지.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와서 도서관 가서 이제 8시까지 그냥 너가 준 책 읽었지. 그러느라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와갖고 내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바빴던 거야. 준비하기가. 근데 막 그때 막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뭐 촬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많이 그렇게 했었더라면 오히려 그걸 기쁘게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푹 쉬고 또 그러더라고. 안 되면 시켜 먹어. 또 그러더라고. 안 되면 뭐 시켜 먹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8시까지 그냥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거기서 책 읽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평상심이 찾아져서 잘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다시 이렇게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저도 항상 명상하고 감사일기 쓰고 막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내일 해야 되는 또 이게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동안 또 안 했는데 부담 없이 그냥 슐슐슐 읽는 책 있잖아요. 시집 좋아요. 시집. 시집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걸로 한번. 그냥 한 챕터 읽고 그냥 생각하기 좋아요. 아 시집이 그런 건 좋겠네요. 진짜 딱 단순히 그냥 읽고 끝날 때까지 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다 약간 책도 해치우듯이 읽어버려요. 그냥 다 해치우지. 읽었다. 오늘 하나 끝냈다. 오늘 한 달에 3권 띄었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 십자수도 옛날에 사람이 취미생활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 다 뜰 때까지 밤 새도록 뜬 거예요. 아침 출근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는 십자수 안 해. 이게 하나 다 해놓고. 하나씩 좋아하는 거 다 마스터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도 음식 하나를 먹으면 끝까지 그건 먹는데.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 음식은 이제 없다. 그래서 얼마나 불행해. 그렇게 해서 마스터해가 다 이별을 하는 그래서 거잖아. 뭔가 해치우고 나는 이거 끝냈어. 뭐 이게 되는 거예요. 뭐 1년에 책 100권 읽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나 읽었으니까 됐어. 끝!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좀 그래요, 제가. 왜 그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거에 그렇게 강박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책은 많이 읽는 거 나는 책 많이 읽었다는 사람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유명한 작가분들이 뭐 얘기하냐면 책 한 번에 다 읽어버리지 말고 읽다가 딱 이제 뭔가 좀 충분히 뭔가 이제 영감도 오고 뭔가 있을 때 덮고 그 생각하고 약간 곱씹어야지 그 책이 소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작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저자 얘기잖아. 저자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저자 생각을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난 생각해요. 아니라 그 저자가 하고자 하는 걸 나랑 대입을 해갖고 그걸 통해서 내가 화두가 돼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아니면 그 책은 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책이 길게 걸려야지. 그리고 몇 가지 나를 이렇게 뭔가를 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 내가 왜냐면 생각 못한 방향들이 너무 많잖아요. 난 이렇게만 보고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만 살잖아. 그런데 그 책이라는 거는 나를 다른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 생각이다라고 그냥 딱 하고면 그 사람 생각을 읽은 그럴 수도 있지가로 끝날 수 있는데 근데 이 책을 놓고 이제 계속 복기를 두게 되면 삶을 다양하게 이렇게 진짜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슨 너무 좋은 책을 권했어 누구한테 도서관에서 이제 대여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사면 좋겠다. 사라. 왜냐면 줄도 못 치고 그러지 않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서점에 앉아서 자기는 그거 다 읽고 왔대요. 나는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도서관에 거기 앉아서 그냥 서점에서 읽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그게 그 책이 아닌데 싶은데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책을 다독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책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고 그걸 혼자 뿌듯해하는 거죠. 그렇기 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쩌면 안다라는 생각이 갇히면 진짜 좋은 기회도 못 듣고 남의 얘기 들을 수도 없는 것도 사람 얘기뿐만 아니라 책에서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놓칠 수 있는 것도 많은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결과 중심적으로 자꾸 성과 중심적으로 이제 사고하고 배워왔잖아요. 그게 완전 허상이라는 걸 저는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제 딱 이걸 똑같이 느꼈거든요. 저 오랫동안 파워리프팅 하신 거 아시죠? 파워리프팅. 파워리프팅. 무게 세게 드는 거. 너 인스타에 맨날 오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어제 데드리프트 200kg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3대 운동? 그러니까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 3가지 중량 합계를 합쳐서 이제
사람들이 기록을 숫자를 매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 100, 벤치 100, 벤치 100을 들면 300인 거예요. 근데 그 500이라는 숫자가 약간 남자들 사이에서는 좀 뭔가 커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200을 했다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를 딴 걸 재야 되는데 어제 200을 했다는 건 사실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500을 아마 다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어디다 200을 들었을 때 어땠냐 했을 때는 허무해요. 그러니까 200을 들었다 자체는 허무해요. 그 자체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인스타 영상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나는 왜 이게 너무 좋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최소한 1년 또는 그 전 시간 동안 내가 그 순간순간들 그 과정을 되게 즐겼던 느낌이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과정들 안에서 내가 느꼈던 보람들, 성취들 결국에는 종집을 찍는 그 마지막 그 책 한 권 다 읽었다. 그거는 되게 작은 뭐랄까 그냥 말장난 같은 표현일 뿐이고 그 과정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즐겼느냐 전 인생이 다 그 게임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저는 계속 깨달는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 여행 갔다 오면 허무하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괜히 또 더 피곤해져 있고 루틴 다 깨져 있고 그런데 사실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인도 갔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에 가기 전부터 도착해서 와서 계속 그 여정 한 순간순간들이 어땠느냐에 다 달린 것 같아. 그 훈련을 하는 게 저는 어른으로서 또는 살아가면서 인간이 해야 되는데 기본인 것 같아. 그 퍼펙트 데이즈에서 그 남자분이 점심을 먹을 때 똑같은 벤치에 올라가서 그 똑같은 샌드위치에다 우유를 먹잖아.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잖아. 근데 그 사람 올림푸스 카메라 갖고 매일매일 그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그다음에 거기 비치는 햇살을 매일매일 찍잖아. 근데 그 작가가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 늘 똑같은 것 같지만 늘 다른 그 순간만 느낄 수 있는 그거지.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매일매일 퍼펙트하게 그 데이를 맞는 거지. 그래서 그걸 너무 잘 표현한 진짜 순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를 하고 몇 킬로를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거를 했다라는 그 순간을 너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무라는 게 없는 거지. 그 순간은 지금은 그 500킬로인지 200킬로를 향한 이건 과정일 뿐이라는 초점이면 이거는 계속 고통스럽고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거. 희생되어야 되고. 희생되고 참아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도 그렇고 이런 게 결국은 그런 맥락이거든. 그거 가닥 잡기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쓰려고 이제 길을 쓰거든. 그 면류관이라는 건 아무나 못 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 그래갖고 막 3번씩 재수해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 그래서 면류관을 썼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그 안에가 다 가시야. 피를 철철 흘리는 거지. 썼는데 남들 보기엔 면류관인데 그 안에 나는 가시가 박힌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말을 못해. 너무 힘들게 쓴 면류관이었고 그리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영석이가 그 파푸아뉴기니아 그 대사관에 그 관저 요리사로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 졸업하자마자 넌 진짜 너무 잘 됐다. 좋은 직장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걔가 그때 너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힘든 시를 쓰기 시작했더라고. 근데 걔가 그 쓴 시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 남들이 좋다라는 거 그래 몇 개 하고 바꾸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겪는 혼자 이제 그런 거지. 우리가 근데 그런 거를 알아챘다 하더라도 나한테 계속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 나한테 자꾸 그거를 이렇게 아니야 행복한 거야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인정받잖아. 이랬던 세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없으면 쭉 가거든. 안 바뀌거든. 그리고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죠. 너도 그냥 그렇게 유난 맞지 않게 살으라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다들 그렇게 사는 그게 거라. 무슨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평균이나 한다 이거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방향성하고 맞다. 그게 또 옳은 길이다 싶으면 무시하려고만 안 하면 그런 사인이 있는 것 같아. 윤영님 제 유튜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거예요?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혼이 말한다는 게 머릿속 환상 같은 걸 따라가는 건지 또 다른 자아가 말하는 건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전혀 안 올 것 같아서 어떤 결정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듣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게 뭔가 결정할 때 머리가 말하는 거는 뭔가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야 하는데 이유가 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러 갈 때 놀이터에 놀러 가야 돼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나 가고 싶어. 놀이터에 가서 놀래 하고 전혀 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신나게 놀잖아요. 저는 그 감각이 영혼이 하고 싶은 감각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욕망? 그냥 하고 싶다라는 어떤 순수함만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공부 책들을 보다 보면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다루는 책들도 많잖아요.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뭐 욕구를 절제하고 좀 약간 평온함만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내가 순수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욕망 이런 게 영혼이 나라는 캐릭터를 입고 표출하고 싶은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혼의 소리는 가장 내가 어떤 해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가볍게, 순수하게 하고 싶은 느낌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의 소리라기보다도 그냥 심장이 이끄는 것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점점 귀 기울이다 보면 길러지죠. 확실히 길러지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겁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가볍고 약간 등 뒤에서 누가 이렇게 슉 떠밀어주는 느낌? 그런데 약간 머리로 해야 된다는 것들은 약간 그 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압이 꽉 들어간 느낌이고 약간 증명을 해내야 될 것 같고 타인에게 중심도 나한테 있지 않고 타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 다른 사회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주겠지. 그러면 사실 중심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바깥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혼의 소리는 거기에 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이게 나의 욕망인지 확인할 때 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제가 올려놨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꿈을 이룬 장면을 상상할 때 그 꿈을 이룬 장면에서 중심이 나한테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꿈을 이룬 장면에서 와 사람들이 나한테 와 너 진짜 멋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장면이 떠오른다면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겠지. 근데 저는 제가 그 세계여행이라는 꿈을 생각했을 때 거기 다른 사람이 없더라고요. 와, 너 세계여행 갔어? 멋있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 노을을 보고 있는 제 모습만 있었어요. 거기서 행복하다라는 저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데 그 예전에 공기업을 꿈꿀 때는 항상 거기에 그 공기업을 들어간 모습에 우리 엄마 얘네 너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친구들이 진짜 부럽다 이런 모습. 근데 항상 제가 따라왔던 목표들은 항상 타인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교를 가면 뭔가 사람들이 날 그렇게 봐주겠지 이런 항상 그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항상 제 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내 영혼이 원하는 것 안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결국 나만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내 몸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내 속을 모르니까 나만 아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네.